1980년 11월 29일 토요일 밤, 캐나다 밴쿠버 섬의 작은 마을 던컨.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밤, 한 32세 남성이 침실문에 쪽지 한 장을 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1972년형 옅은 파란색 닷선 픽업 트럭에 올라타 마당에 세워둔 거대한 비행 접시 모형을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은 외계인의 초대를 받아 우주선에 탑승할 예정이며 42개월 동안 우주여행을 다녀온 뒤 돌아오겠다. 쪽지 뒷면에는 자신이 가게 될 장소, 워털루 산의 손으로 그린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자신의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두 단어를 고쳤습니다. 장례식이라는 단어를 지웠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출발로 바꿨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캐나다 미즈 사건 중 가장 기묘한 실종 사건, 그랜저 테일러의 사라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UFO 광신자의 비극이라는 결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6년 뒤 발견된 한 폭발 현장이 이 미스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랜저 테일러라는 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망상에 빠진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팔남매의 맏형이었던 그는 초등학교 8학년을 중퇴했지만 마을 전체에서는 기계 천재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폐품처럼 버려진 전기기관차 2대를 완벽하게 복원했고 불도저, 자동차, 트럭,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때의 키티요그 전투기까지 직접 재조립했습니다. 그가 복원한 차량 중 일부는 지금도 던컨의 BC 산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는 그는 일종의 멘토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21에이커, 약 25,000평의 테일러 가족 농장에 모여들었고 그랜저는 그들에게 기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알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 한 편의 영화가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스타워즈가 개봉한 그해 그랜저는 우주여행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장 뒷마당에 그의 손으로 만든 무언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개의 거대한 위성 안테나 접시를 위아래로 맞붙여 만든 사람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우주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무난로와 침대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저 재미있는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랜저는 그 우주선 안에서 외계인과 교신하기 위한 라디오를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당하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때 처음으로 그의 정신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11월 29일 그가 사라진 그날 밤 그의 친구 로버트 켈러는 가족과 함께 그날 그랜저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켈러는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랜저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던컨에는 그 지역 역사상 손꼽히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랜저는 평소 켈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외계인은 날씨가 나쁠 때 올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랜저는 던컨 근처의 작은 식당 밥스 그릴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픽업 트럭을 몰고 프레보스트 산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시각 인근 주민들은 한 가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강한 폭발음과 같은 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데려가는 우주선의 출발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랜저가 사라지고 첫 며칠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과 가족들은 산악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트럭도, 옷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정말로 어딘가로 발사된 것처럼 그는 그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6년이 흐릅니다. 그랜저의 가족은 뒷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프레보스트 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 흔적이 있는 한 지역이 발견됩니다. 폭발 지점의 직경은 약 180m에 달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부서지고 녹슨 트럭 파편들, 그리고 어른의 뼈조각이었습니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차량 담당부는 트럭의 차례 번호를 확인했고 그것이 그랜저의 트럭임을 공식 확인합니다. 부패한 잔해 사이에서 발견된 옷 조각은 그랜저의 어머니가 그의 실종 직전 직접 바느질해서 만들어준 셔츠의 천조각과 일치했습니다. 당시 DNA 검사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검시관은 그 뼈를 그랜저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검시관실은 사망 원인을 폭발에 의한 광범위한 외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망일자는 1980년 11월 30일 그가 사라진 다음 날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랜저 테일러는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끝까지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시작됩니다. 그가 정말로 자살했다면 왜 그토록 복잡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다이너마이트로 자신과 트럭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자살. 이것은 일반적인 자살 방식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랜저는 폭발물을 다루는 데 능숙한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친구 켈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사고를 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닙니다. 켈러는 또 다른 의문도 제기합니다. 경찰은 발견된 트럭이 파란색이라고 기록했지만 자신이 그랜저와 함께 그 트럭을 분홍색에 가까운 색으로 페인트 칠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위에서 발견된 트럭은 정말로 그랜저의 것이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트럭이 그의 것이 아니었다면 그랜저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요? 물론 가장 합리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2016년 바이스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그랜저는 실종 직전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LSD를 복용하고 있었고 전신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의 초대라는 그의 쪽지는 환각 상태에서 만들어진 자기 서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폭발은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복형 조셉 테일러는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분명히 합시다. 그랜저는 떠났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수들도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콜롬비아로 도망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음모론자들은 그가 미국 정부에 납치되어 그의 천재적인 기계공학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51구역으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의 트럭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1986년 그 지역 어딘가의 빽빽한 숲속에서 이끼와 나무에 뒤덮인 채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018년 한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된 같은 시대 닷선 픽업 트럭이 숲속에 방치된 모습의 사진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설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랜저 테일러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 장의 쪽지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농장에서 자란 기계공이었고 동생들을 돌본 맏형이었고 동네 아이들에게 기계를 가르친 멘토였습니다. 그가 복원한 기관차는 지금도 박물관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삶을 잊고 단 한 가지 이름으로만 그를 부릅니다. 우주선을 만든 남자. 친구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인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진짜 미스터리는 그랜저가 정말로 어디로 갔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단 한 장의 쪽지로, 단 하나의 이상한 침으로 정의되어버리는 그 잔인한 단순화. 그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그가 떠난 지 46년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78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농장은 그의 여동생이 물려받았습니다. 캐나다 검시관실의 보고서는 이미 그를 사망자로 기록했지만 가족 중 일부는 여전히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폭풍우 치던 밤의 굉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트럭 폭발의 소리였을까요? 천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마지막 출발 소리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마지막으로 꽂힌 그 단어처럼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 아니라 출발이라고 부르는 편이 그에게 더 어울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